아이, 짱. 지금까지는 네.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랩 이광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에서 새롭게 출시한 소형 SUV XC40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지난번에 출시 현장에서 만나봤을 때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상당히 주행 성능도 기대가 돼요. 예쁜 외모만큼이나 잘 달려줄지 한번 만나보도록 가보시죠. 지금 저희가 탈 차가 15번 차거든요. 이 색깔도 이쁜데? 지금 여기 보시는 모델은 모멘텀 트림이고요. 얘도 모멘텀이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승을 함께 할 차는 이 차인데요. 우리는 지금 인스크립션이 아니다. 뭐죠? R 디자인 모델을 먼저 만나볼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그런 모델이죠. 먼저 R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그릴도 좀 다르고요. 휠도 지금 19인치가 들어가 있죠. 모멘텀은 18인치인 반면에 인스크립션하고 R 디자인은 19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다. 타시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이, 짱. 아직 지금 10분 탔나요? 네. 15분 탔나요? 지금까지는 네.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네. 승차감, 지금 뭐 하체 성능까지는 너무 잠깐 달려서 모르겠고요. 일단 이 기어노브 디자인도 보기에 예뻤는데 쓰기에도 편하게 만들어놔서 아주 만족스럽고, 지금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파란불 들어왔을 때 이런 거 너무너무 사뿐하게 평 치고 나가요. 지금 얘가 몸무게가 1700kg가 넘어요. 그리고 출력이 190마력에 토크가 30.6이잖아요. 이 정도면 소형 SUV로서 대만족스러운데요. 볼보가 XC40을 출시하면서 엔진은 지금 한 가지만 들어왔죠. T4. 지금 해외에는 뭐 D4도 있고요, T3도 있는 것 같고 T6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력대는 150마력부터 뭐 250마력 넘는 그런 여러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T4만 일단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물량 때문에 가장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T4여서 T4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90마력에 30.6kgm를 내죠. 그래서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힘은. 다만 세팅이 되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돼 있어서 빠릿빠릿하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쓱쓱 밀고 다니는 느낌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 국내 시장의 반응을 보고 뭐 D4는 디젤이죠. 다른 파워트레인도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디젤을 가져오면 D4를 가져올 것 같아요. D4도 지금 얘랑 T4랑 똑같은 19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체는, 그리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뭐 아레크보다는 D4 정도 가져오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더운 여름에 시승을 하고 있어서 공조장치를 켜놓는 바람에 아까 제가 소리를 못 들었는데, 공조장치랑 오디오를 다 끄고 창문 다 올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급가속을 하시다 보면 이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조수석 쪽 앞에서 이렇게 슉 하고 은은하게 좀 들리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흠잡을 정도의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휠하우스 안쪽에 흡음재를 보시면 앞쪽 바퀴는 플라스틱으로 덮어놨고요, 뒤쪽 바퀴만 부직포로 감싸놨거든요. 아마 방음 처리 면에서는 부직포가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아마 이것도 원가 때문에 앞쪽은 그 플라스틱으로 덮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소음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노면 소음도 오면서 거슬린다는 느낌 없었거든요. 풍절음도 뭐, 지금 사이드미러의 크기는 차 크기에 비해서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방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서 나는 풍절음은 없는 것 같네요. 잘 막았어요. 딱 파워트레인 느낌이 지난번에 우리 탔던 XC60이랑 비슷해요. 캐시 느낌은 아직 모르겠고, 이거 되게 똑똑하다. 왜요? RND잖아요. 기어 순서가. 네. P는 여기 버튼으로 따로 있고, 네. RND인데 지금 D 상태에서 매뉴얼을 왔다 갔다 할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려면 헷갈리거든요. 자칫하다가 N까지 가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밑으로만 하면 M, D만 왔다 갔다 해요. 봐봐요. D잖아요. 밑으로 하면 M, 또 밑으로 하면 D,
또 밑으로 M, 또 밑으로 하면 D. M, D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D 다음에 M이거나 좌측 우측으로 밀게 마련인데 얘는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놨네요. 지금 4000 조금 더 4250 그 정도에서 제가 2단으로 내리면 안 내려가네요. 2단을 올려줄 법도 한데 안 올라가네요. 2단은 업, 업, 업. 그리고 시속 100에 맞추면 8단에서 RPM이 1800? 그 정도에 걸리네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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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잡아 돌려볼까요, 이거? 되게 여유 있네요. 세팅이 스티어링도 그렇고 가속 느낌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느긋합니다. 편안한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XC90 있잖아요. 가장 스포티함을 살린 것 같고 XC60을 제가 타면서 XC90에서 많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아니 디자인이 이렇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해놓고 왜 설정은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더 좋아한다고 부드러운 걸. 근데 이런 추세는 오히려 독일 브랜드를 비롯해서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부드러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부드럽다고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본 브랜드들은 반대로 또 독일 차들을 따라가고 미국 차도 그렇죠. 캐딜락 엄청 스포티해졌잖아요. 단단하고. 방금 그 대열 정비를 위해서 잠깐 섰다가 출발을 했는데 ISG도 전혀 위화감 없이 잘 작동하네요. 이럴 때 보면 하체가 되게 물러요. 지금 램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하체가 물러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바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모델이 R 디자인이잖아요. R 디자인답게 이 스프링 값도 조금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차값이 또 올랐겠죠. 공정도 복잡해지고 승차감 좋은 만큼 말랑말랑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속도로 램프 같은데 빨리 돌아보시면 약간 롤링을 허용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XC40에는 볼보가 항상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엔진 전 트림에 한해서 안전장비는 동일하게 들어간다. 이걸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XC40도 막내이지만 지금 안전장비를 똑같이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인텔리세이프,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한 속도는 80에 맞추고 두 손 두 발 다 띄었습니다. 차선을 아직 인식을 못해서 됐네요. 왼쪽으로 잘 따라가죠. 그리고 앞차가 서니까 지금 방금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왼쪽 코너잖아요. 왼쪽 코너여가지고 앞에 서 있던 걸 차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코너 돌자마자 앞차가 딱 서 있으니까 급제동을 한 거죠. 그리고 경고음 눌려주고 스스로 네, 제가 안 한 거예요 방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밟긴 했습니다만 불안해서. 근데 그 전에 급제동은 이미 얘가 그 경고등과 함께 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볼보가 지금 전동화 추세도 그렇고 자율주행 시대도 그렇고 이런 그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핫한 말이잖아요 요즘 자동차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정말 빨리빨리 따라가고 있어요. 예전 볼보 이런 회사 아니었었거든요. 되게 고지식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그랬었는데 2010년도에 지리에 넘어가면서 이제 돈이 빵빵 들어가니까 뭐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돈 들어가면 잘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계기판도 보통 2급에서는 XC90이랑 60은 그렇다고 당연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40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트림에 따라서 모멘텀은 이걸 뺄 법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트림에다가 12.3인치 LCD 모니터를 기본으로 다 넣었잖아요. 이런 거는 이 젊은이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게 아닌가. 이 터치감도 지금 여기 9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로형. 뭐 볼보 실내 디자인의 상징처럼 이제는 자리를 잡았는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네요. 그죠?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보닛 아래 그 에어우퍼라고 동그랗게 그 아이콘을 새겨놨어요. 근데 이게 에어우퍼가 지금 여기 보시면 보통 차들은 여기 우퍼가 달려있잖아요, 도어 트림에. 근데 우퍼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쓰느라고 중저음을 내줘야 될 우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고자 에어우퍼라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퍼는 중저음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림판이 요만해 가지고 쿵쿵 울리면서 공기를 안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 울림판을 차체 실내 전체를 하게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실내 공간이 울림판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일반적인 우퍼를 생략을 하고 저기다 에어우퍼라는 기술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음악을 재생해 보니 뭐 중저음이 약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음질이 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상위 인스크립션으로 가시면 일반적인 우퍼도 지금 운전 속적 뒤에 C필러 아래에 추가가 되고요. 스피커가 13개짜리 들어가나? 지금 얘는 기본형이어서 8개가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하만 카돈 스피커도 들어가죠. 인스크립션에 한해서 아마 걔는 조금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까요? 잠시 후 자, 저희가 이번에는 모멘텀 트림으로 옮겨 탔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R 디자인을 탔고요. 모멘텀으로 옮겨 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XC40은 총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 제일 비싼 게 인스크립션이고요. 그 다음이 저희가 오전에 탔던 R 디자인, 그리고 가장 아래 등급으로 포진하고 있는 게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멘텀 트림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역시나 이 T4 엔진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나만 들어옵니다. 엔진은. 변속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양들이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사양으로 변경이 됐죠. 딱 타자마자는 얘 기본형 트림이라서 싼 티가 역시 나는구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또한 볼보가 노렸던 거겠죠. 하지만 시각적으로 눈에 익다 보면 차이점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이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 아까는 좀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거칠거칠하고 미끄러운 일반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 가운데 들어가 있던 하얀색 바늘땀도 그냥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빠져 있고요. 근데 아까 달리면서 그 변속기에 대한 만족감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는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일단 이 대시보드 앞을 덮고 있는 이 패턴, 아까는 이렇게 금속 나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둑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격자문에 바뀌었죠. 또 다른 차이점, 여기 도어 트림과 바닥을 덮고 있는 이 펠트 재질, 아까는 라바 오렌지라는 그 붉은색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검정색 재질로 변경이 됐죠. 이 XC40의 통통 튀는 개성을 살려주기에는 아까 그 써였던 라바 오렌지 컬러가 훨씬 더 적합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진지해졌잖아요. 이런 차들은 진지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개성 넘치고 통통 튀고 재밌고 그래야 이런 소형차인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아까 그 R 디자인이 보여줬던 그런 개성이 많이 희석된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걸 소비자들도 알기 때문에 아까 그 지금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계약 대수가 1000대를 넘겼다 그러는데 그 계약 대수 1000대의 비중을 보면 트림별로 R 디자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가 인스크립션,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멘텀은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R 디자인과 인스크립션이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를 하면 뭐 하만 카돈 오디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바뀌는데, 그런 거보다 이제 그 XC40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기에는 R 디자인이 가장 적합한 거죠. 가격도 200만원 싸고. 그렇다고 지금 이 모멘텀을 사자니 이 휠이 일단 18인치가 들어가서 밖에서 봤을 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또 자세 되게 밖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휠이 1인치 작아져서 거기서 좀 감점이 일단 먹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 탔던 R디자인과 지금 타고 있는 모멘텀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시트 재질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tas던 건 그러니까 R디자인은 이 알칸타라로 시트를 덮어서 몸이 이렇게 옴짝달싹 잘 안 되는, 몸을 딱 움켜쥐어주는 그런 소재였는데 얘는 좀 미끌미끌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알칸타라에 비해서 미끌미끌하다는 거지, 이 옆에 날개 형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XC40이 가지고 있는 운동 성능 내에서 운전자를 잡아주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좌우 날개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출시 행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볼보가 2010년도에 지리자동차 인수당했잖아요. 당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게, 포드로 넘어갔다가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았었고, 그때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었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그때 이제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정말 싼 값에 꼴랑 먹었어요. 홀랑 후루룩 하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정말 요리를 잘 해가지고 포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로 살려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지리자동차가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입지가 탄탄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지리자동차가, 지리그룹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볼보를 오늘날처럼, 지금 불과 몇 년 사이거든요, 이렇게 예전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인정을 못 받았고,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면 프리미엄으로 얼추 먹어줄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까지 지금 키워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해외 이런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기에, 보통 이렇게 인수를 하면 그 볼보 자동차의 중역들을 싹 물갈이 시켜버린대요. 하지만 지리자동차는 볼보 자동차의 중역들을 거의 그대로 두고 중국인 경영진 한 두어 명만 스웨덴으로 파견시키는, 그래서 그 원래 볼보 자동차의 경영권을 거의 터치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엄청 주고,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볼보 자동차 입장에서도 경영진들까지 싹 바꿔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와라 배나와라 그러면 밑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다 인정해주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돈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크게 자존심 스크래치 안 나고 열심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볼보가 변화로 삼았던 게 뭐냐면, 일단 플랫폼을 SPA와 CMA 두 가지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먼저 그 SPA 플랫폼은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라고, 볼보에는 지금 40, 60, 90 이렇게 세 가지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클러스터는 뭐 BMW에서 말하는 시리즈 혹은 벤처에서 말하는 클래스와 같은 표현인데, 클러스터별로 60 클러스터와 90 클러스터, 그러니까 덩치가 큰 형들은 스파 플랫폼, SPA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막내 40 클러스터는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CMA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C40이 가장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차고요. SPA 플랫폼으로 가장 먼저 만들었던 차는 XC90이죠. 이 CMA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XC40을 만들어냈으니, 이 다음부터는 이 지리자동차 여러 모델들, 그리고 또 자매 브랜드인 그 링크앤코도 있잖아요. 링크앤코에서 만드는 01이나 03 이런 차들도 CMA 플랫폼을 기본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XC60 같은 경우에는 XC90에서 쓰던 스파 플랫폼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형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차체 강성이나 이런 장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더 줄여서 이 40 클러스터까지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CMA를 썼는데, CMA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체 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단점이 느껴지진 않아요. 플랫폼도 이렇게 두 가지를 줄여서 만들었고, 파워트레인도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1996cc 2리터 4기통 엔진 블럭 하나로 획일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슈퍼차전이, 터보차전이, 뭐 하이브리드니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출력을 뽑아내기 시작했죠. 그 출력별로 이제 XC90부터 혹은 S90부터 지금 타고 있는 이 40 클러스터까지 전 라인업을 포괄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블럭을 단일화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단일화된 블럭으로 가솔린과 디젤을 다 쓰거든요. 근데 사실 디젤이 압축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블럭이 더 튼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블럭으로 가솔린과 디젤을 다 쓰는 거는 뭔가 되게 기술적으로 진보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블럭을 단일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부속 같은 경우에도 물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와인딩에 들어섰는데 오늘 시즌 코스 정말 다이나믹하게 잘 짰네요. 고속주행 구간도 있고 시내 주행 구간도 있고 잘 넘는데. 역시 승차감 면에서는 아쉬울 게 없네요. 다만 이제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디 한번 코너는 어떻게 돌아나가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롤링을 많이 허용하는 편이긴 하네요. 그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꿀렁하고 넘죠. 이렇게 쾅 쳐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인딩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탔던 R디자인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변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패들 시프트가 빠져서, 물론 매뉴얼 모드가 있고 이 기어 너브를 통해서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만은 아무래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을 돌아 나갈 때 기어를 좀 바꾸기가 패들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오전에 탈 때 변속기가 전해준 만족감이 의외로 생각보다 컸었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더 커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언더가 자꾸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볼보가 대체적으로 하체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는데 반해서 타이어는 고성능 타이어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얘도 트레드웨어가 지금 아까 상당히 낮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체에서 주는 그 무게 이동을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좀 상쇄시켜 주려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하체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딩을 달리기에는 부담이 크네요. 그리고 지금 모멘텀은 또 휠이 18인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버텨주는 그런 능력도 아무래도 19인치보다는 덜 할 수 있겠죠. 근데 롤링은 있지만 불안감은, 그러니까 차체가 기울어지는 것에 비해서 불안감은 크지 않네요. 아까 키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무게중심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하체가 말랑말랑한 거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볼보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하체가 상당히 소프트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하다 보니까 충격이 들어오면 쉽게 타이어가, 그러니까 하체가 찌그러진단 말이죠. 이게 초반에 좀 말랑말랑 하더라도 많이 찌그러진 다음에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스웨덴 국기가 달려 있잖아요. 이 출시 행사 때는 얘가 안 달려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실제로 받아보실 XC40이 스웨덴 국기가 달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닛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여서 만약에 주차해놓고 어디 가시면 어린이들이 그냥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하네요. XC40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적재적소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재치들이 발휘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노트북이나 책장 이렇게 툭 던져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긴 도어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 홀더가 두 가지나 있죠. 두 곳이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방 같은 거 그냥 걸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곽티슈가 들어가 있는데, 뭐 곽티슈 들어가는 것 자체는 큰 자랑이 아닙니다만, 이 앞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홀을 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는 이렇게 빼셔가지고 여기를 누르시면 뚜껑이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그러면 휴지통에다 이렇게 비우시면 됩니다. 쓰레기는. 그래서 이 휴지와
휴지 쓰레기통이 한 곳에 나란히 달려있는 셈이죠. 뭐 큰 짐을 싣고 실으시면 그냥 이렇게 큰 상태 크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어서 휴대전화뿐만 아니고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수납 공간이 숨어 있어요. 아 참,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운전석 아래에도, 엉덩이 아래에도 그리 크진 않지만 서랍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죠. 여기에도. 이쪽은 없네? 이쪽에만 있어요. 이쪽에만. 그리고 뒷문 쪽에 보시면 뭐 도어 포켓. 이거는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수납 공간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간단한 물건들 쉽게 집어넣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보통 이렇게 소형급으로 오면 이거 생략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물망 빠뜨리지 않았고요. 트렁크에도 재치 있는 장치들이 여러 숨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게 기본형인 상태인데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빼시면 바닥을 들어서, 보통 이걸 이제 집에다 그냥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딱 맞게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으시면 따로 수납 공간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때기가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우시면, 세워서 여기 딱 그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우시면 여기에다 이제 쇼핑백을 걸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짐도 앞에다가 따로 놓고 뒤에다 따로 놓고 그냥 이렇게 큰 공간에 놨을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격벽을 세워두면 따로 짐을 분리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버튼이 없네.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2열 등받이는 6대4로 접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제법 평평해서, 제법 평평한 게 아니네요. 거의 평평하네요. 완전히. 지금 여기 육쪽이 접히지 않은 거는 저 등받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머리 받침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는 얘랑 똑같이 평평하게 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차체의 다양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XC40. 트림이 세 가지예요. 지금 보여드린 모멘텀 트림이 4,6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샀던 R 디자인이 4,8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 인스크립션으로 가시면 5,080만 원인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이런 다양한 수납 공간,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이렇게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성능은 다이나믹하게 몰아붙이는 것보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달리는 쪽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XC40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재치 넘치는 수납 공간에다가 예쁜 디자인까지,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도 패션 아이콘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딸한테 수입 SUV 한 대 뭐 사줄 거니 하고 묻는다면 저는 XC40을 고를 것 같아요.